2016년 50대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했는데 뚜렷한 일단 사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부검을 해본 결과 니코틴이 다량 검출이 되었다. 그리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니코틴이 다량 검출이 됐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흡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이라도 그 다량의 그런 니코틴이 발견되지는 않겠죠. 법 가고 있네. 수사를 해본 결과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한 동거하던 여성이 살해한 것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이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6년 한 남성이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을 받았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그렇게 등기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니코틴 살인사건, 그 여성이 매도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기의 공신력, 뭐 말이 어렵죠? 공신력 뭐냐? 공신력. 등기에 이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공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공적으로 신뢰해도 손해 안 보겠냐, 내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신력. 자, 등기의 공신력,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남성이 그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이전받죠. 그로부터 반년이 채 됐을까 소장을 하나 받습니다. 나한테 소송이 제기됐다는 거지. 그 아파트를 돌려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돈 다 주고 등기 명의자한테 등기를 이전받아서 내가 소유자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그 사망한 그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인 거죠. 살인을 한 거지. 죽었죠. 남편이 죽었어. 여기에 이제 자식이나 뭐 직계 존속도 없었고 부모님도 없었고 뭐 자식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상속순위 전에 올려드렸죠.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1순위 직계 비속이고 2순위 직계 존속, 그죠? 이 아내는, 배우자는 그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상속분은 여기에서 이제 50% 가산해 준다. 까지 정리가 되고요. 근데 없단 말이지. 없다. 1순위, 2순위가 없어요. 3순위가 어디예요? 3순위. 3순위는 형제자매. 근데 형제자매도 없어요.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촌 이내. 그러면은 동순위 중에 근친이 있다면은 그 좀 더 가까운, 그러면 사촌 이내라고 하면은, 자, 촌수 계산하는 건 다들 아시죠? 1촌이고 아래 위로 가면 1촌이고 옆으로 가면 2촌이죠. 2촌.
그럼 조카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는 어떻게 되죠? 형제. 그죠? 뭐 예를 들어 형의 밑에 아들이다. 이게 되면 여기 2촌이죠. 옆으로 여기 1촌이죠. 그러면 요 관계는 합쳐서 3촌입니다. 3촌 관계죠. 3촌 관계가 있고 4촌 관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3촌이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다 없고 4순위에 이제 3촌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3촌 관계에 있는 조카가 있었다. 이 남편한테, 사망한 분한테 그 조카가 있었다. 조카. 3촌이죠. 3촌 관계죠. 그럼 아내가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당연하겠죠. 뭐 피상속인을 살해하고 상속재산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결격입니다. 이게 결격이다. 결격이면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고 4순위 중에 이 조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카가 이 아내가 상속받아서 그 집이죠, 아파트, 집을 제3자 A씨한테 팝니다. 그때 죽이고 나서 사건이 이제 이 살인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고 A씨한테 명의를 넘기죠. 그러면 등기 명의는 여기에 있죠. 그러나 등기 명의만 여기에 있지 사실상 결격자, 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이 사람한테 받았죠. 이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받았다 라고 한다면 정상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결격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원인 무효란 말이죠. 원인 무효다. 그러면 그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 당시에 개시가 되고요. 그렇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 시점에, 사망 시점에. 여기가 결격이니까 소유권은 바로 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정당한 상속인인. 바로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 버리는데 소유권도 없는 이 결격자한테 취득한 이 제3자를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관한 게 이제 공신력에 관한 문제죠. 등기에 만약에 공신력이 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 열어보고 이 사람이 매물 내놓으니까 집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소유자가 맞느냐 라고 보고 등기부 열어보니까 맞아. 이 사람이 맞아. 그래가지고 신분 확인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 다 주고 등기 넘겨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쪽 부분을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등기를 믿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인가? 즉, 이 사람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봐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고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결국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매매 대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한테 매매 대금을 줬을 거다.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 받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는 거지. 일로. 조카한테. 정당한 상속인한테 간다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공신력. 이 등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건데 등기 말고는 사실상 믿을 게 없어요. 또 뭐 달리 뭐 어떻게 확인할 거야? 다 등기부 열어보고 소유자로 돼 있으면 당연히 진짜 소유자인지 알지.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거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정한 소유자. 이게 뭐 진정한 소유자는 조카죠. 이제 조카가 받을 것인데 조카 입장에서 만약 공신력을 인정해버리면 인정해서 A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유효하다고 보면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 또 억울하죠. 자, 이 가운데 누구를 우선시할 것인가? 이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법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그 조카 입장에서도 사실 그 사망한 분의 어떤 재산 형성이라든지 뭐 그런데 크게 뭐 기여했을까요? 크게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법적으로 일단 상속인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다른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죠? A라는 소유하고 있다. 등기도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등기돼 있겠죠.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B라는 놈이 이걸 서류를 위조해서 무단으로 자기한테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 뒤에 팔아요. 매도. 누구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C한테 팔았다. 라고 하는 A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집 사가지고 혹은 땅 사가지고 처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으면은 그 뒤에 등기부 뭐 다시 그 열람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안 하죠, 잘. 어차피 등기 완료됐으니까. 그죠? 무단으로 말소됐어, 이게. 막 소유권이 막 넘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실한 권리자고 이거는 다 원인 무효죠. 원인이 없다는 거지. 무효라는 거지. 이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놈이 C라는 사람한테 팔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류 위조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명의만을 자신 명의로 한 기화로 해서 팔았다는 거지. 그럼 C는 속은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C가 몰랐다고 해서 C한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하면 A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A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C가 만약에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A는 소유권이 잃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리고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줬어요? B한테 줬겠죠. 매매 대금은. 근데 B가 서류까지 위조해가지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과연 이 대금을 자기 통장에 떡하니 보관하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노출시키고 그렇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돈 못 찾아요. 얘는 빼돌려 놓은 거예요. 어디 숨겨놨겠죠. 그러면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대금 받았는 거 이거를 그러면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없다는 거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고 어떻게 찾을 방법도 없어. 저거는. 그러면 A는 그냥 잃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억울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중매매.
일단 뭐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게 뭐냐면은 이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소유자가 이 땅을 하나 갖고 있어. 땅이라고 할게요. 땅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소유자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 사는 사람이다. 서울의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방에 이제 물려받은 땅이에요. 상속받은 땅이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땅을 하나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단독 상속을. 지방 땅이라고 뭐 크게 가치도 없고 뭐 그렇게 여겼었는데 여기에 뭐 나름 이제 개발 호재가 생겼다는 것이 개발 호재가.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뭐가 있는지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재산세 내야 되죠. 재산세 내고 뭐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괜히 뭐 세금만 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땅은 놀리고 있고. 그래서 팔라고 내놨어요. 팔라고 내놔가지고 팔렸어. 일단 계약이 됐어요. 그 A라는 사람 합시다. 이 사람을 제1 첫 번째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1억 주고 팔기로 했어. 1억. 1억 주고 판다 그러니까 1억이면 괜찮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는데 이 계약금을 줬겠죠.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도금도 납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B라는 놈이 접근을 합니다. B라는 놈이 어떤 제안을 하죠. 야, 이 땅 파세요, 저한테. 2억 드리겠습니다. 왜? 개발 호재가 생겼거든. 이 땅의 가치는 2억 해도 남는다는 것이. 그래서 2억 주겠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소유자가 혹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돌려주고 여기다가 새로 계약하고 싶겠죠. 그죠? 2억인데 1억짜리 2배를 준다는데. 오늘의 본 주제와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B하고 이렇게 2억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 2억을 받고 등기를 B한테 넘겨줘 버렸다. 등기를 B한테 넘겨줘 버렸다. 라고 하면 현재 가시의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배임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임죄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중도금까지 계약금이야 그렇죠. 우리가 해약금으로 보죠. 그러면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도금까지 납입을 했다면은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 A 제1 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 A라는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동산에 있어서는 또 그 뒤에 배치되는 판결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이것도 좀 변경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배임죄 성립 안 한다라고 이제 이거는 자기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따로 한번 할게요. 따로 하도록 하고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배임죄로 처벌이 됩니다. 지금 갔을 때는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배임죄로 일단 처벌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일단 그거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B가 이 A하고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을 알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적극 가담을 하는 거지. 적극 가담. 왜냐면 권유를 한다든지 권유를 하고 이거 돈 돌려주고 나하고 이렇게 나한테 넘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유를 하고 그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적극 가담한 걸로 봐서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와 B, 즉 제2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 소유자와 제2 매수인인 B 간의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기를 넘겨줬고 B가 등기를 넘겨받아서 전매를 해버린다는 거죠. C한테. B가 2억에 사서 분명히 B가 2억까지 이렇게 주고 샀는 것은 자기가 그 이상으로 팔아먹을 어떤 그게 있었다든지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을 남길 계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샀겠죠. C한테 전매를 합니다. 그래서 4억을 받아요. 4억. 양도세 엄청 나오겠네. 자, 그래서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지금 현재 C한테 있어요. C한테. 근데 소유자와 지금 B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죠. 무효다. 그죠? 그럼 A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죠. 이 사람을 배임죄로 이제 고소를 하고 배임죄로 처벌을 받고 뭐 그거는 뭐 처벌받는 거야. 벌금을 내든 징역을 가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떨어지는 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지금 뭐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주고 사서 자기가 이 4억 가치 있는 거를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그런 셈이었는데 지금 다 잃은 거죠. 그럼 겨우 이제 자기 냈던 돈 정도 받은 거. 이 사람은 억울해 한다는 거지. 땅을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무효이므로 소유자가 제2 매수인인 B한테 이렇게 넘긴 거,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넘어간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로부터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 C 이것도 당연히 권리자가 아닌 B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효다 라고 해서 말소 돌려받고 소유자한테 너는 나하고 계약상 관계가 있으니 돌려내라. 등기를 이전하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공신력의 문제예요. 공신력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원인 무효의 등기로 등기 명의만 갖고 있던 B가 제3자, 선의의 제3자 C한테 넘겼더라도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세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보시는 것도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죠. 속도 1.5배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좀 제가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좀 빨리 돌리면 좀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그러면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뭐든지 반복하면 좀 이해가 잘 되고 습득이 잘 되죠. 자, 이중매매와 비슷한 한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에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토지 경계 분쟁에서밖에 거의 발생을 안 해요. 그런 거는 누가 뭐 남의 땅 깔고 앉아 있는데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지면 당연히 등기를 넘겨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뭐
등기도 하지 않고 그냥 깔고 앉아 있다가 20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경계 분쟁, 그 약간의 경계 분쟁에서 경계 침범 사건에서 그렇게 그 침범한 부분에 어떤 점유취득시효, 그 부분이 거의 뭐 19 이상은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죠. 이중매매와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 그 A라는 사람이 점유자라고 할게요. 점유자는 뭡니까? 그 경계 침범,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모르시는 분은. 경계 침범한 부분이죠. 침범. 그 경계 침범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B는 이제 소유자죠. 소유자. 그 침범 당한 부분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침범 당한 쪽. 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평온공연하게 그렇게 점유를 했다. 정당한 그런 점유 개시의 권한도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웃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시효 완성 당시, 즉 20년 경과 시점에 그 당시의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특정 채무자인 B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B가 그걸 알았어. 야, 이게 뭐 측량해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알았어, 이걸. 그래서 야, 이거 뺏기겠는데? 취득시효 주장해버리면 내가 뺏기겠는데? 라고 제 생각을 한 거지. B의 지인인 C가 야, 너 그러다 뺏긴다? 너 점유취득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너 넘겨줘야 된다. 그 부분 잘라가지고 침범 당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쟤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줘야 된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C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 통째로. 그러면 너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나한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20년이 경과하고 그 뒤의 시점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돼 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이 권유를 해서 적극 가담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B는 넘겨줄 의무는 있지만 불능이라는 거지. 불능. 왜?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알고도 그렇게 처분했다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근데 C한테는 아무런 청구를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임행위, 즉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에 위배해서 그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아까 이중매매랑 똑같은 구조죠. 적극 가담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넘겨받은 B가 C한테 넘겨준 이 증여든 매매든 이렇게 넘어간 것 자체가 무효라는 거지. 무효.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라는 거예요. 이중매매랑 똑같아요. 무효다. 그러면 A는 이게 무효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등기 명의는 C한테 넘어왔지만 지금 진실한 소유자는 B라는 거지.
왜? 등기 넘어간 게 원인이 무효다. 원인이 무효니까 명의는 여기 있지만 진실한 소유자는 B다. 그러면 자 A는 B를 대위해서 A는 B의 채권자죠. 무슨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B가 지금 진실한 소유자고 등기 명의가 C한테가 있다. 이게 원인 무효인 어떤 매매든 증여든. 그러니까 A가 B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C한테 이 명의를 말소시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하면 일로 돌아오죠. 소유권 명의가 진실한 소유자인 B한테로 넘어오면 B는 A의 채무자죠. A는 B한테 뭐를 갖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럼 청구하면 되지 이제. 이 명의도 돌아와 있잖아요, 그죠? 청구하면 돼. 등기 넘겨내라. 점유취득시효 완성됐으니 넘겨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받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C는 지가 다 알고 있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C가 명의를 가진 후에 D한테 갔다. D한테 팔았다. D는 선이다. 그죠? 이런 사정들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은 거예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D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말소 돌아와서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D가 이제 억울하죠. 그럼 D 입장에서는 처음에 거래할 때 우리가 등기부 열어보고 C한테로 유효하게 명의가 다 넘어와 있다는 거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모르죠. 그 원인 관계에 대해서. 그 지가 그 전놈하고 어떻게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무효는 유효가 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계속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그냥 무효.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생도 안 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딱히 주장도 안 하고 있던 사이에 뭐 이렇게 돼버렸다. D한테까지 넘어갔다. 라고 해서 한 10년 이상 지나요. 이것도 당연히 등기가 넘어왔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했고 과실도 없고 이 사람은 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뭐가 적용되냐면 취득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전에 좀 길게 올려드렸던 그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공신력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름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그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원래 취득 못하죠. 공신력이 없으니까.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이럴 때 적용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계속 들으시다 보면 쭉 올라오는 거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다 보면 그게 배경이 되고 뭐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좀 법률 상식 자체가
나중에는 훨씬 높아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눈높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뭐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이 반응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은 좀 그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중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라 제가 그냥 어느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제 거 다시 들어오는 게 좀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유튜브라는 그 방대한 컨텐츠의 바다에서 굉장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게 뭐 나중에 잊고 계시더라도 한 번씩 뜨면은 한 번씩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